객잔 바닥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갈라졌다. 드러난 어두운 계단 아래에서는 차갑고도 기이한 바람이 불어 올라오고 있었다. 단순한 서늘함이 아니었다. 피부에 닿을 때마다 털이 쭈뼛서고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는 날카로운 기운이 머금어진 바람이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투기장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들의 감각이 저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격렬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제갈지는 망설임 없이 어두운 계단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구경만 할 생각이라면 그대로 장원 밖으로 나가라. 잡지 않는다. 무심한 한마디가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소명이 가장 먼저 이를 악물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 뒤를 이어 아랑과 남은 8명의 아이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어둠이 걷히고 거대한 지하 연무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야객잔의 지하부터 장원 뒷산의 안방까지 완벽하게 파고들어 만든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천장과 사방의 벽은 단단한 암석과 쇠창살로 덧대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제갈진이 직접 설계한 거대한 기관진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연무장 전체를 감싸고 흐르는 은은한 푸른빛은 횃불이 아니었다. 공간 자체에 스며든 제갈진의 뇌기였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저릿한 기운이 밀려들어왔다. 연무장 한가운데에 선 제갈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아이들의 숨통이 일제히 막혔다. 낮 동안 객잔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품을 하던 능글맞은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제갈진의 흑삼자락이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기풍에 의해 거칠게 펄럭였다.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억눌러둔 맹수의 살기처럼 시퍼런 뇌기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검을 뽑지 않았음에도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백만으로 연무장의 공기가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졌다. 도망치려면 지금 쳐라. 제갈진의 건조하고 서늘한 음성이 공간을 찢고 울려 퍼졌다. 내 목을 베고 나가거나 아니면 등을 보이고 달아나라. 지금 문을 넘어서는 자는 살려주마. 제갈진은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로 서 있었다. 방비라고는 전혀 없는 오만한 자세였지만 아이들 중 누구 하나 감히 발을 떼지 못했다. 달아나려 등을 보이는 순간 저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흔적도 없이 찢겨나갈 것만 같은 공포가 전신을 지배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소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투기장에서부터 다져진 도끼가 그의 눈동자에 흉흉하게 차올랐다. 도망치지 않는다. 여기서 뼈를 묻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내 놈이 말한 천하제일의 괴물이 될 것이다. 소명의 외침에 아랑 역시 양손을 꽉 쥐며 결의를 다졌다. 남은 아이들의 눈빛에서도 두려움 대신 처절한 오기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닥을 기어다니던 들개들이 마침내 스스로 목줄을 끊고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 모습에 제갈진의 입가에 뻔뻔하고도 유쾌한 미소가 번졌다. 훌륭한 오기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제갈진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연무장 전체를 감싸고 있던 푸른 뇌기가 미친 듯이 폭주하며 타닥거리기 시작했다. 안 도망간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라. 오늘 밤 너희 뼈가 최소 3번은 부러질 테니까. 벼락 같은 파공음과 함께 제갈진의 신형이 아이들의 눈앞에서 덧없이 사라졌다. 압도적인 절대 고수가 선사하는 무자비한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제갈진의 신형이 연무장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소명은 두 눈을 부릅뜨고 기척을 좇으려 했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일렁이는 푸른 잔상뿐이었다.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도 전에 묵직한 타격감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소명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단단한 암벽에 처박힌 그는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빈틈이 너무 크다. 투기장 왈패들 주먹이나 피하던 버릇을 못 고쳤군. 어느새 제갈진이 소명의 등 뒤에 서서 나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아랑이 바닥을 차고 나가며 제갈진의 사각을 노렸다. 짐승처럼 날렵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제갈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가볍게 손등을 휘둘렀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아랑의 어깨를 강타했다. 아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었다. 어깨뼈가 완전히 어긋나 팔이 축 늘어졌다. 남은 8명의 아이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제갈진은 복잡한 초식이나 보법을 쓰지도 않았다. 그저 걷고 손을 뻗고 발을 내디딜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담긴 압도적인 내공은 아이들의 조잡한 공격을 짓이기며 무자비하게 뼈와 살을 으스러뜨렸다. 반시진도 지나지 않아 연무장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10명의 아이들이 널브러졌다. 일어나라. 제갈진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꺾인 아이들은 신음만 내뱉을 뿐 누구 하나 몸을 가누지 못했다. 소명이 원망 섞인 독한 눈빛으로 제갈진을 노려보았다. 무공을 가르쳐준다더니 그저 일방적인 고문에 불과했다. 제갈진은 귀찮다는 듯 뒷목을 극적이며 소명의 곁으로 다가갔다. 내 허락 없이는 쉬지도 못한다고 했을 텐데. 제갈진이 바닥에 쓰러진 소명의 가슴팍에 거칠게 손바닥을 얹었다. 그의 짙은 눈동자에서 시퍼런 뇌기가 섬뜩하게 번쩍였다. 제갈진은 상처 주변에 뒤틀린 기혈을 더듬어 부러진 뼈와 찢어진 살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가는 뇌기만 조심스럽게 흘려보냈다. 크악! 소명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부드럽고 따스한 치유의 기운이 아니었다. 시퍼런 벼락의 기운이 소명의 혈맥을 타고 뱀처럼 파고들어 어긋난 갈비뼈를 억지로 끌어당겨 맞추기 시작했다. 뼈와 뼈가 강제로 마찰하며 꿰매어지는 지옥 같은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하지만 고통의 끝자락에서 소명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부러진 뼈가 맞춰지는 것에 그쳤다. 제갈진의 뇌기는 벌어진 상처를 붙들고 뒤틀린 기혈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흐름을 바로잡는 데 쓰였을 뿐이었다. 아직 여문 그릇도 아닌 아이들에게 억지로 경락을 열거나 내공을 쌓게 하는 것은 수련이 아니라 파멸이었다. 제갈진이 손을 거두자 소명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부러졌던 갈비뼈는 간신히 제자리를 찾았지만 온몸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이건 소명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경외와 충격으로 물들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제갈진은 부상을 치료하는 동시에 앞으로 긴 세월 동안 단련해야 할 몸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었다. 제갈진은 멍하니 서 있는 소명을 지나쳐 어깨가 빠진 아랑에게 다가갔다. 뭘 넋을 놓고 있나? 아직 2번 더 부러져야 끝난다고 했을 텐데. 제갈진의 유쾌하고도 뻔뻔한 미소가 연무장의 어둠을 밝혔다. 아랑의 어긋난 어깨가 제자리를 찾고 찢어진 기혈을 따라 미약한 뇌기가 흘러들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몸을 웅크렸다. 아이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눈앞에 이 사내는 자신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명문 정파도 쉽게 허락하지 않을 혹독한 기초부터 하나씩 쌓게 하고 있었다. 밤새도록 연무장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벼락이 내리치는 파공음, 그리고 아이들의 악에 바친 신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연무장의 환기구를 통해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10명의 아이들은 바닥에 땀과 피를 쏟아낸 채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들의 단전에는 하룻밤의 호흡 끝에 미약한 기운이 실오라기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제갈진은 뻐근한 어깨를 가볍게 돌리며 쓰러진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도끼만 남았던 들개들의 눈동자에
서서히 날카로운 명검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다들 일어나서 씻어라. 곧 아침 손님들 받을 시간이다. 호랑이 스승의 무심한 한마디에 아이들이 입술을 깨물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우당탕탕 객잔의 아침이 다시 밝아오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는 청야객잔의 아침. 지하 연무장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10명의 아이들이 흡사성장 같은 몰골로 기어 나왔다. 밤새 뼈가 부러지고 억지로 꿰매어지는 지옥을 겪은 탓에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딛는 걸음걸이만큼은 전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갈진의 뇌기로 인해 닫혀있던 기혈이 뚫리고 단전에 맑은 내공이 자리 잡은 결과였다. 객잔 주방에서 솥단지를 젓고 있던 진삼이 그 꼴을 보고 장부를 집어 던지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돈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진삼이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제갈진이 식비로 쓰라며 넘긴 식단 명단을 확인한 탓이었다. 아이들의 망가진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진기한 약초와 최고급 고기를 매 끼니 먹이라는 지시였다. 이 녀석들 식대로 빠져나가는 은자가 하루에만 좋기 10량입니다. 열흘이면 100량이고 한 달이면 300량입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왈패들 주머니를 털어모은 은자를 저 거렁뱅이들 뱃속에 다 쏟아부을 작정이십니까? 장부 결제 절대 못합니다. 진삼이 바닥을 뒹굴며 완강하게 항명했다. 객잔 구석 탁자에 앉아 나른하게 아침차를 마시던 제갈진이 그 광경을 보며 귀찮다는 듯 하품을 했다. 그래, 셈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제갈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가볍게 오른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마주댔다. 경쾌한 파차름이 객잔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바닥을 구르며 항의하던 진삼의 몸이 벼락 맞은 물고기처럼 펄떡 튀어 올랐다. 그의 심장에 심어져 있던 제갈진의 푸른 뇌기가 사납게 요동치며 신맥을 쥐어짜기 시작한 것이다. 아, 신맥이 탄다. 결제하겠습니다. 결제하고 말고요.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진삼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갈진을 향해 거칠게 머리를 조아렸다. 뱃속에 은자를 품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은자의 눈먼 자조차 생존 본능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졌다. 제갈진은 손가락을 거두며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아침은 고깃국을 아주 진하게 우려내라. 애들 꼴을 보니 만두로는 힘도 못 쓰겠군.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진삼은 땀을 훔치며 쏜살같이 주방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텅 빈 객잔 탁자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그릇들이 줄지어 놓였다. 귀한 약초를 아낌없이 때려 넣고 푹 고아낸 진한 고기탕이었다. 냄새만 맡아도 밤새 소모된 기력이 채워지는 듯한 진귀한 보양식이었다. 진삼은 큼지막한 국자를 들고 식탁 앞을 서성이며 험악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빨리빨리 안 처먹고 뭐 하는 게냐? 이 국물 한 방울이 전부 피 같은 내 은자다. 그릇 바닥까지 싹싹 할려 먹어라. 남기면 국자로 입을 찢어버릴 테다. 거친 욕설이 섞인 호통이었지만 정작 그의 손놀림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고기가 부족해 보이는 아랑의 탕그릇에 큼지막한 살코기 한 덩이를 푹 찔러 넣어주고 소명에 터진 입술을 보며 맵고 짠 반찬을 멀리 밀어내는 시기였다. 쯧쯧. 뼈가 부러졌으면 밥통이라도 든든해야 버틸 것 아니냐. 많이 처먹고 낮에는 객잔 바닥에 구멍이 나도록 걸레질을 해라. 돈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아이들은 멍한 표정으로 진삼과 고깃국을 번갈아 보았다. 투기장에서 썩은 고기를 던져주던 왈패들의 비웃음과는 달랐다. 돈이 아깝다며 펄펄 뛰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식단과 상처를 살뜰히 챙기는 기이한 살림을 돌보는 이의 탄생이었다. 소명이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진한 국물을 입에 밀어 넣었다.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지친 단전을 어루만졌다. 아랑 역시 양볼이 터지도록
고기를 우물거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나를 세웠던 아이들의 얼굴에 포만감 어린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제갈지는 창가에 기대어 그 우당탕탕 아침 식사 풍경을 여유롭게 지켜보았다. 매서운 호랑이, 스승과 돈에 미친 총관. 기형적이지만 제법 쓸만한 둥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지하 연무장의 공기는 아이들이 뿜어내는 거친 숨결과 짙은 땀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련이 시작된 지 석 달. 아이들의 몸집은 제법 단단해졌고 눈빛에는 투기장의 조잡한 살기 대신 묵직한 기백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독 한 명, 무리의 선두에 선 소명의 검노만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명은 자신의 키만한 목검을 미친 듯이 휘둘렀다.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은 매서웠으나 움직임은 뻣뻣했다. 가문을 멸문시킨 놈들을 향한 복수심. 그 맹목적인 집착이 소명의 시야를 가리고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소명이 기압과 함께 목검을 내리찍는 순간이었다. 제갈진이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소명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명은 급히 검을 거두려 했으나 제갈진은 움직임의 궤적을 꿰뚫어 본 듯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소명의 손목을 때렸다. 단순한 타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뇌기가 혈맥을 강타했다. 소명은 억눌린 비명을 뱉으며 목검을 놓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갈진은 바닥에 구르는 목검을 발끝으로 툭 차냈다. 검의 도끼만 가득하고 예리함이 없군. 장작 패는 나무꾼도 내 놈보다는 움직임이 부드럽겠다. 무심하고도 뼈아픈 지적이었다. 소명은 분노와 수치심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상처가 터져 핏방울이 맺혔다. 내 검이 둔한 것은 아직 내공이 부족한 탓이오. 가문을 짓밟은 원수들의 목을 베기 위해 나는 하루빨리 더 강한 힘이 필요하오. 복수라. 제갈지는 턱을 괴며 소명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따위 조잡한 실력으로 복수 운운하다니 개죽음도 그런 개죽음이 없겠군. 내 가문을 무너뜨린 놈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화려한 정각에서 최고급 술을 마시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넌 고작 나무 막대기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분노만 토해내고 있구나. 제갈진의 건조한 목소리가 연무장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복수는 화를 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노에 잡아먹혀 시야가 좁아진 자의 칼끝은 절대 적의 심장에 닿지 않아. 그 알량한 원한에 취해 있을 거라면 당장 객잔 위로 올라가 짐을 싸서 나가라. 내 연무장에는 시체나 다름없는 놈을 둘 자리는 없다. 뼈아픈 꾸짖음. 그것은 소명이 지난 몇 년간 암흑가를 구르면서도 차마 인정하지 못했던 끔찍할 정도로 정확한 현실이었다. 소명은 두 주먹을 바닥에 짓이기며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연무장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때 멀리서 수련을 하던 아랑이 걸음을 옮겨 소명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랑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명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혼자만 세상의 불행을 다 짊어진 척하지 마. 여기 있는 놈들 중에 사연 없는 쓰레기가 어디 있다고. 아랑의 덤덤한 위로에 소명이 고개를 들었다. 아랑의 뒤로 상처투성이인 남은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소명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내 부모는 빈민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나는 살기 위해 남의 주머니를 털고 매를 맞았다. 저기 있는 칠성이 놈은 사파놈들에게 여동생을 잃었고 구석의 맹호는 관리의 부패에 온 가족이 목을 맸지. 아랑의 담담한 고백이 이어졌다. 정파의 명분 노름과 사파의 폭력에 짓밟혀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과거들.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버려진 놈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지. 아랑이 바닥에 떨어진 소명의 목검을 주어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주었다. 루주님의 말씀이 맞아.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뵐 수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강해지자.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지옥을 같이 버텨내서 우리를 버린 세상을 통째로 씹어 먹어버릴 괴물이 되는 거야. 아랑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명은 자신을 향해 뻗어진 거칠고 굳은 살 베인 동기들의 손을 바라보았다. 맹목적인 복수심에 갇혀 홀로 허우적대던 그의 시야가 비로소 맑아졌다. 소명은 핏물이 맺힌 입술로 희미하게 웃으며 목검을 고쳐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하다. 다시는 검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다. 10명의 아이들이 서로의 어깨를 맞대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뭉쳐 천하를 찢어발길 하나의 거대한 목표로 벼려지는 순간이었다. 제갈지는 어둠 속으로 물러서서 그 광경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비영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주군. 쥐새끼들이 제법 맹수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맹수가 아니다. 벼락을 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제자들이지. 제갈진의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른 뇌기가 서늘하게 일렁였다. 무림의 위선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비밀 무력 단체, 뇌기대의 진정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지하 연무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기로 가득했다. 호흡이 안정되고 기초가 쌓이면서 아이들의 움직임은 하루가 다르게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성장은 눈에 띄게 정체되기 시작했다. 제갈지는 연무장 구석에 놓인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아이들의 대련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소명은 손에 쥔 철검을 있는 힘껏 휘둘렀지만 어딘가 궤적이 엉성하고 하체가 겉돌았다. 아랑 역시 철검을 들고 날렵하게 찌르기를 시도하다가 자신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발이 꼬여 넘어지기 일쑤였다. 다른 8명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버둥거리고 있었다. 쯧쯧. 장작을 패는 건지 건물을 추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군. 제갈진이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나른한 목소리에 아이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기초 체력과 내공을 다지라고 똑같은 철검을 쥐어줬더니 평생 그것만 휘두를 작정인가. 호랑이에게 풀을 먹이고 새에게 헤엄을 치라고 가르치는 꼴이 따로 없군. 제갈지는 연무장 한 구석에 쌓인 무기더미로 다가갔다. 진삼이 피눈물을 흘리며 사들인 온갖 종류의 진검과 병장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었다. 소명, 앞으로 나와라. 제갈진의 부름에 소명이 묵묵히 걸어 나왔다. 제갈진은 무기더미에서 날이 서지 않은 거대하고 두꺼운 대검을 집어들고는 소명의 가슴팍으로 툭 던졌다. 묵직한 쇳덩어리가 허공을 갈랐다. 소명이 황급히 양손으로 검자루를 받아들었으나 그 엄청난 무게의 상체가 앞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너는 뼈대가 굵고 하체가 단단하다. 얄팍하게 찌르고 베는 기교는 내 성정에 맞지 않아. 적의 방어와 무기를 통째로 부수고 지지겨버리는 패도적인 검노가 내 길이다. 앞으로 그 대검이 내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휘둘러라. 소명은 제 몸짓만 한 대검을 고쳐주었다. 무겁고 둔탁했지만 묘하게 손바닥에 감기는 감각이 기존의 얇은 철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다. 다음은 아랑의 차례였다. 제갈지는 아랑이 쥐고 있던 철검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리고 짧고 예리한 두 자루의 단검을 그녀의 양손에 쥐어주었다. 내 녀석은 투기장과 뒷골목을 구르며 단련된 속도와 유연성이 무기다. 정면에서 칼을 맞대지 마라.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각을 파고들고 숨통을 끄는 뒤 피가 튀기 전에 물러나는 보법을 익혀라. 제갈진이 손수 아랑의 발 위치를 교정하며 가벼운 보법의 기초를 짚어주었다. 아랑이 단검을 쥐고 제갈진이 알려준 대로 바닥을 딛자 막혀있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매끄럽게 이어졌다. 짐승처럼 날렵한 그녀의 체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무학이었다. 제갈진의 지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팔이 유독 길고 유연한 소년에게는 장창을 쥐어주며 찌르기의 원리를 설명했고
주먹의 뼈마디가 굵은 아이에게는 묵직한 권법의 초식을 짚어주었다. 10명의 아이들 모두의 체질, 근육의 형태,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무학을 하사한 것이다. 아이들은 넋을 잃고 제갈진을 바라보았다. 압도적인 내공으로 벼락을 부리는 절대 고수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눈앞의 스승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공의 원리와 초식을 머릿속에 통째로 담고 있는 거대한 서고 그 자체였다. 과거 제갈세가의 비전뿐만 아니라 천하의 무학을 탐독했던 천재적인 두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제갈진의 등 뒤에 머물러 있던 비영조차 주군의 끝을 알 수 없는 무학의 깊이에 서늘한 눈을 빛내며 경외심을 드러냈다. 무기의 형태를 잡았으니 이제 거기에 뇌기를 실어내는 법을 익혀야지. 뼈가 3번 부러지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제갈진의 입가에 유쾌하고도 위약적인 미소가 번졌다. 오늘 밤은 아무도 못 잔다. 내 놈들 몸에 맞는 초식을 내 손으로 직접 몸에 새겨주마. 지옥의 이막이 오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지독한 열의가 타올랐다. 제 몸에 완벽하게 맞는 무기를 쥔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기합을 내지르며 다시 연무장의 바닥을 박차고 나갔다. 어둠 속에서 벼락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묵직한 파열음이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울려 퍼졌다. 연무장 중앙에서는 묵직한 파공음과 날카로운 쇳소리가 쉴 새 없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신의 몸짓만 한 대검을 쥔 소명이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 거칠게 검을 내리찍었다. 그와 동시에 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던 아랑이 사각을 파고들며 양손에 단검을 번개처럼 찔러 넣었다. 제 몸에 맞는 맞춤형 병장기를 쥐고 뇌기를 다루기 시작한 아이들의 움직임은 과거 투기장의 들개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매서워졌다. 그만. 의자에 기대어 나른하게 하품을 하던 제갈진이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10명의 아이들이 즉각 무기를 거두고 제갈진의 앞으로 도열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투지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동안 부러지고 깨지더니 제법 무기쥐는 흉내들은 내기 시작했군. 제갈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의 입가에 뻔뻔하고도 유쾌한 미소가 번졌다. 매일 밤 뼈를 맞추는 것도 지겨우니 오늘은 특별히 판을 하나 깔아주마. 나를 상대로 10명이 동시에 덤벼라. 아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동안은 각자의 기열과 무공을 교정받기 위한 개별 대련이었을 뿐 절대적인 포식자인 스승을 향해 10명이 동시에 검을 겨누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단 일각이다. 너희 10명이 힘을 합쳐 내 공격을 일각만 버텨낸다면 오늘 밤 수련은 빼주겠다. 당장 올라가서 고기를 구워 먹든 잠을 자든 마음대로 해라. 수련 면제. 매일 밤 온몸이 찢겨나가는 지옥을 맛보던 아이들에게 그보다 달콤한 제안은 없었다. 소명이 묵직한 대검을 고쳐 쥐며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겁니다. 소명의 외침과 동시에 10명의 아이들이 흩어지며 순식간에 진영을 갖추었다. 가장 앞장선 소명이 대검을 넓게 펼쳐 방패 역할을 자처했고 장창을 든 소년이 그 뒤를 받치며 중거리의 견제를 맡았다. 아랑을 비롯한 3명의 날랜 아이들은 제갈진의 시야 바깥으로 몸을 숨기며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다. 서로의 등을 맡기며 뒹군 끝에 완성된 본능적이고도 치밀한 연계 진영이었다. 시작해라. 제갈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일제히 쇄도했다. 소명의 대검이 묵직한 기세를 머금고 제갈진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뒤이어 장창이 제갈진의 하체를 노리고 찔러 들어왔으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아랑의 단검이 그의 목줄기를 향해 날아들었다. 사방이 완벽하게 차단된 필살의 공격이었다. 하지만 제갈진은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시퍼런 뇌기가 번쩍이는 순간
그의 오른 주먹이 허공을 향해 거칠게 내질러졌다. 천풍권. 벼락의 기운이 맴도는 주먹에서 거대한 굉음이 폭발했다. 허공을 진동시키는 압도적인 폭풍이 아이들의 진영 한가운데를 맹렬하게 강타했다. 검기가 깨지고 창대가 휘어졌다. 10명의 아이들이 펼쳐낸 치밀한 합격지는 압도적인 기운의 폭발단 한 번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아이들이 비명을 내지르며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단단한 암벽에 처박히고 바닥을 구르며 무기를 놓쳤다. 연무장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바닥에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이들의 신음만이 맴돌았다. 제갈지는 뻗었던 주먹을 거두며 쯧쯧 혀를 찼다. 정확히 반각도 안 걸렸군. 일각은커녕 숨결 한 번 스쳤다고 전부 바닥에 누워버리다니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다. 제갈진의 서늘한 조롱에 소명이 바닥을 긁으며 억울함을 삼켰다. 아직은 저 압도적인 태산을 넘기에 자신들의 역량이 너무도 부족했다. 당장 일어나라. 오늘 밤은 뼈가 5번은 부러져야 끝날 줄 알아라. 제갈진이 차갑게 호통을 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돌아서는 제갈진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옅은 호선이 그려져 있었다. 겉으로는 조롱을 퍼부었으나 그의 속마음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방금 전의 합격진. 단 한 번의 눈빛 교환만으로 전후좌우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웠어. 각자의 특기를 살려 살로를 차단하는 솜씨가 어지간한 정파의 검진보다 낫군. 정말이지 징그러운 재능들이야. 제갈진은 속으로 찬사를 보내며 연무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은 고통을 참아내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무기를 쥐었다. 무자비한 호랑이 스승의 혹독한 당금질 속에서 강호를 헤쳐나갈 제자들의 발걸음이 하루가 다르게 예리해지고 있었다. 평온하던 청야객잔의 점심 무렵이었다. 객잔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걷어차였다. 붉은색 무명옷을 입고 가슴팍에 피 묻은 늑대 문양을 새긴 10여 명의 사내들이 험악한 기세로 안으로 들이닥쳤다. 낙양 인근 뒷골목을 주름잡던 현랑방의 왈패들이었다. 객잔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늑대 문양을 보자마자 기겁하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도망쳤다. 이봐, 청야객잔 주인장. 낙양에서 장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현랑방의 부방주라 불리는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 그릇이 깨지며 찬물이 바닥에 낭자했다. 진삼이 계산대에서 튀어나오며 얼굴을 잔뜩 구겼다. 이보시오, 현랑방 양반들. 우리는 낙양에 정당한 세를 내는 장사꾼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집기를 부순 죄는 물론 장사를 방해한 죄까지 있으니 도가 지나친 것 아니오. 정당한 장사꾼? 새로 문 연 객잔이 장사는 제법 되는 모양인데 이 구역의 법도는 아직 못 배웠군. 오늘부터 매달 수익의 절반을 내놔라. 덩치 큰 사내가 으름장을 놓으며 진삼의 멱살을 잡았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랑과 서빙을 하던 소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손끝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바지춤에 숨겨둔 무기로 향했다. 그때 객잔 안쪽에서 제갈진이 흑삼을 걸친 채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객잔을 한번 훑어보더니 바닥에 쏟아진 차와 박살난 그릇을 보며 가볍게 혀를 찼다. 이거 참, 진삼 객잔 바닥이 아주 엉망이군. 물 청소하려면 은자가 꽤 깨지겠어. 제갈진의 능글맞은 태도에 덩치 큰 사내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 녀석이 주인장인가 보군. 정신이 나간 모양인데 내 눈앞에서 기물이 박살나는 꼴을 보고도 딴소리인가. 이 객잔 오늘부로 문 닫을 준비나 해라. 사내가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고 제갈진의 가슴팍을 겨누었다. 객잔에 있던 아이들의 살기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제갈진은 칼끝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하리만치 평온한 얼굴로 웃음을 흘렸다.
이보게, 부방주 양반. 우리는 돈을 벌고 싶은 것이지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네. 자리세? 얼마든지 내주지. 수익 절반을 요구하려거든 현랑방 방주가 장부와 인장을 들고 직접 오라 하게. 부방주 나리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은자를 내줄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니. 덩치 큰 사내는 의외의 반응에 잠시 주춤했다. 싸움을 피하고 굴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모양이었다. 건방진 놈. 좋다. 방주님께 그대로 전하지. 그분이 직접 오실 때도 그 혀가 붙어 있을지 두고 보자. 현랑방 왈패들은 깔깔대며 객잔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진삼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죽은 미치셨습니까? 저놈들이 찾아오면 청야객잔의 비밀이 다 탄로납니다. 은자를 퍼주더라도 여기서 끝냈어야지요. 하지만 제갈지는 대답 대신 아랑과 소명을 향해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보냈다. 들었지? 저놈들이 돌아갈 곳을 따라가면 된다. 오늘 밤에는 그 길부터 확인해라. 집기를 부순 데다 장사까지 방해했으니 받아낼 이자가 꽤 쏠쏠하겠어. 아이들의 얼굴에 도끼 어린 미소가 번졌다. 현랑방의 오만함이 비로소 천례각 제자들의 첫 번째 시험이 되어 있었다.